좀 절대값 함수를 우리가 여차저차 함수로 푸는 걸 좀 해봤는데 요번엔 63번에 2번 가지고 마무리를 해볼까? 63번에 2번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아 맞다. 자, 63번에 2번인데 생긴 게 절대값 2x 마이너스 1에서 절대값 x 더하기 1을 뺐을 때 4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아까랑은 다른 게 절대값이 요번에 드디어 두 개네. 이거 몇 번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처음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는 건 거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자, 핵심은 얘도 또 우리가 각각을 다 부호를 쪼개야 되지, 그치?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다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럼 핵심은 얘는 부호가 x가 몇일 때 기준이야? 2분의 1일 때,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범위가 막 쪼개지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 했어. 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표시해가지고 구간을 크게 몇 개로 나눈다고 항상? 이렇게 3개로 나눈다고. 3개로 나눕니다. 구간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x가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들이야. 그러면 이거 부호 뭐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이거 부호 뭐야? 마이너스죠. 얘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구나 라고 이렇게. 그럼 요번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단 작아 하면 여전히 앞에 거는 마이너스지만 뒤에 거는 플러스가 바뀌는 거고 요번엔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마플, 풀풀로 부호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값 함수를 풀면 돼요. 그래서 1,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예요.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2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1에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였고 절대값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이거 계산해. 그러면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어때? 해보니까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풀었어. 그랬더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왔어. 말 돼? 안 돼? 되죠?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엔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1 미만일 때야.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튀어나온다 했어. 그렇죠? 그러면 앞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에 2x 빼기 1 뒤에 건 그냥 빠져나오니까 이번엔 마이너스가 살아있겠네요. 이렇게 이 식을 풀어야 돼요. 그럼 풀어보면 마이너스 3x가 4보다 커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네. 어때? 이번에 말이 돼? 안 되지. 아니 x가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1 미만인데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공통 부분이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돼. 해가 없어. 이번엔 해가 없어. 그럼 이번엔 세 번째. x가 2분의 1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 플러스니까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보다 크다라고 해서 x가 6보다 크다. 어때? 우리는 x가 2분의 1 이상일 때를 풀었더니 x가 6보다 크다가 나왔어. 어때?
오케이? 문제 없죠? 오케이, 문제 없어.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6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마 답지에는 잘못 나와 있을 거예요. 정답은 이게 맞습니다. 알겠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얘를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함수로도 볼 수가 있어. 그 시선을 보여는 줄 테는데 한번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해보고, 저는 아직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하면 이것만 하면 돼요. 자, 이게 1번 풀이고 2번 아까 연습했던 그래프 풀이야. 근데 이 절대값 두 개 나올 때의 그래프 풀이가 사실 엄청 빨라. 얘가 사실 이럴 때 쓰는 건데 이런 거야. 우리 여기까지 범위 잘 나눴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기준으로 저식의 부호들이 막 바뀌는 걸 이해했어. 그러면 그릴 때도 아예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2분의 1일 때로 나누어서 그리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한번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 좀 해보자. 근데 매번 이렇게 그려야 돼. 그냥 계산을 해서 그려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다 보면 빨라지는데 봐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지금 이 범위 여기 왼쪽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있지. 여기는 식으로 풀면 이 상황이었지, 그치? 그럼 우리가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 함수랑 요거 y랑 요거 y다라고 해서 저 절대값 함수랑 이 y는 사이의 위치 관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요걸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그리냐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요 왼쪽에 있는 게 요렇게 식이 풀리겠네, 그치? 그럼 이 식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였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그려. 즉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그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입니다 라고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눕혀서 그려야 되나? 좀 더 눕혀서 그려야 되네. 뭐 어쨌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요번엔 가운데 거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라면 함수가 그려지는 게 마이너스 3x로 그려지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3x네요. 그럼 마이너스 3x니까 얘보다 훨씬 가팔라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3x.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의 식을 여기를 풀어보면 이 식을 풀어보면 x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풀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y는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신기하게 생겼죠.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누구랑의 위치관계를 본다고? 4랑의 위치관계를 본다고. 4. 그럼 4가 어딜까? 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값들이 있어. 여기랑 여기. 즉 여러분들이 절대값 함수로 문제를 풀 때는 꺾이는 지점의 y값들은 빨리빨리 구해야 돼. 근데 쉬워. 아니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계산이 엄청 빠른데,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니까 여기 0 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얘는 그냥 3이네 3. 즉 이때는 3이네 3. 그러면 문제에서 4와의 위치관계를 묻고 있으니까 4는 3보다 위에 있겠지? 그럼 이쯤에다가 이렇게 가로지선 그어서 이게 y는 4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구간이 어디야? 4보다 크다며. 4보다 크다며. 그러면 교점이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정답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렇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을 3개로 나누어서 풀었지만 그래프를 해보면 당연히 여기는 될 리가 없는 거지. 그래프로 보면 될 리가 없잖아. 저 가운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랑 뭐만 구하는데 얘랑 얘만 구해서 구간을 얘보다는 작거나
얘보단 큽니다 라고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이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 여기 예쁘게 10도 구해놨잖아.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언제 4가 되지? 라고 하면 마이너스 2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언제 4가 되지? 하면 6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렇게 다 부호 고려해서 식 세워서 부등식 찾고 구간 다 비교할 거잖아. 그 계산 똑같이 해야 돼. 근데 그래프로 풀면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가운데 쓸데없는 저 안 되는 구간을 굳이 식으로 하고 나서 안 되는구나 라고 할 필요 없고 그림으로 보면 아 바로 안 나오네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도전해 보시고 이렇게 푸는 방법으로 계속 아 저는 아직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식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괜찮아. 이것만 해도 어디야? 이것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인데.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는 제가 우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도전해 볼 친구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 2차 부등식을 하러 갈 겁니다. 정리가 된 친구들은 사실 이쪽으로 가서 이제 2차 부등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좀 해보세요. 아, 2차 부등식 거기. 오늘 2차 부등식의 목적은 내가 아까 맨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그래프 개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2차 부등식을 그냥 풀겠지. 그냥 해를 구할 거야, 해를. 근데 조금만 바뀌면 해를 줄 테니 그래프 식을 세워 바로 바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차 함수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지. 그러면 자 우리 했던 내가 항상 예시로 들었던 익숙한 i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 다시 언제로 돌아갈 거냐면 중간고사 2차 함수를 시작할 때로 돌아가 봅시다. 잠깐. 우리는 내가 이런 식을 주고서 이건 방정식이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0이 되는 x를 찾자라고 했었고 그게 함수로 바뀌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함수가 만나는 순간에 교점의 x좌표 즉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결국에 저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해석을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중간고사 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다 라고 우리가 열심히 찾았었어. 그치? 그럼 요번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부등식으로 가는 거야. 2차 부등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어. 언제니? 라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이 해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y는 0보다 같거나 위에 있어요 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치? 이제 함수의 세계로 오면 얘들아 큰 거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위에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건 x축이니까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시선이 아까 계속 절대값 함수로 연습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게 2차 부등식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요번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 하면 요번엔 밑에 있는 걸 말하겠죠. 그렇죠? 밑에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에요. 근데 요번에 등호가 빠졌으니까 그냥 이걸 거고 요거는 x가 1 이하이거나 또는 x가 5 이상입니다. 이겠지, 그치? 그럼 단순히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들 이제 일반화 시켜야 돼. 일반화 시켜야 돼. 어떻게 하냐? 어차피 그러면 여러분들 아래로 볼록한 어떠한 함수가 있어. 이거 말고 그냥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아이가 있어. 걔가 0 이상일 때랑 걔가 뭐 요번엔 0보다 작을 때로 가봅시다. 근데 이때 단 a가 0보다 클 때야. 즉 아래로 볼록할 때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해를 구할 때 범위가 어떻게 쓰인다고? 한번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가정해 봅시다. 둘 다 근을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가정해 봐.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된다고? 베타가 더 커. 베타가 더 커. 해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는 사이지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이라고. 이것만 되면 돼. 바로. 이래야 연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연산 과정을 빠르게 생략하는 게 중요해. 2차 공식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퀴즈. 이걸 풀었어, 여러분들. 그랬더니 해가 이렇게 나온 거야. A가 양수야, 음수야. 이거. 여러분들 이걸 풀었어. 그랬더니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나왔어.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이게 되면 돼. 이거면 A 음수네. 이게 되면 돼. 이게 돼야 돼. 핵심은 이거야. 이게 돼야 돼. 아니 그렇잖아. 우리 A가 양수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나온 거 아니야? 모아진 거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잖아. 그러려면 A가 음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혼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이 상황으로 맞춰놓고 계산을 해. 최고차 개수를 양수로 맞춰놓고 계산을 하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그냥 다짜고짜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이렇게 줘. 이걸 풀었더니 근데 이게 나오네? 라고 해. 그러면 최고차 개수의 부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의 깊이가 좀 있어야 돼. 이제 그리고 플러스 알파하고 베타는 그리고 뭐라고? 이 식에 알파하고 베타는 근이라고. 여러분들은 즉 이걸 풀었더니 이게 나왔어요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식도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그러면 이번엔 0보다 작은데 이때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4보다 커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줬어.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바로 식도 세울 줄 아셔야 돼. 어떻게 돼? 이거 식 뭘까? 얘들아 그러면 최고차 개수는 a고 두 근은 뭐라고? 1이랑 4지?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바로 식을 세우시고 이때 a의 부호는 그러면 뭐야? 음수겠죠? 요렇게가 목표야. 이게 돼야 돼 우리는. 그렇지 않아? 다시 a가 양수였다면 작으면 사이가 돼야겠지. a가 양수였다면 작다면 사이가 나와야 되는데 벌어졌잖아.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벌어졌잖아. 그치? 그러면 a는 음수야. 무조건.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이 숫자들은 해의 구간을 나타내는 이 숫자들은 무조건 근이잖아. 근. 무조건 근이야. 무조건 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2차 부등식의 핵심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핵심. 요런 게 돼야 돼. 괜찮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는 47쪽으로 갈 겁니다. 47쪽. 겨울방학보다 훨씬 깊고 자세하죠? 겨울방학이 귀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했던 겨울방학은 귀엽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엔 어디로 가냐? 이거 개념이 너무 많아. 자, 47쪽 유니엄 첫 번째. 항상 최고차 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조심하자라고 돼 있어. 예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잖아. 차이가 뭐야? 자, 유니엄 첫 번째야. 페이지 몇 쪽이니? 이거 47쪽. 페이지 47쪽 첫 번째 유니엄. 최고차 항 미지수. 뭘까? 차이가 뭐야? 첫 번째는 뭐라 써있어? 부등식. 밑에는 뭐라 써있어? 그게 핵심이야. 여러분들 했지? 중간고사 때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조심하라고 했지? 부등식도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은 엄청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 자, 이 두 번째 게 더 쉽다.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을 떼보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는 위에 있는데 그게 모든 실수 x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x에 뭐가 들어가든 다 0보다 커. 그러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겠죠? 이 그림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이걸 할 거야. 상황을 줄 테니 해석을 해봐 라고 계속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거 해석돼?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그래. 이 그림을 찾았어.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야지. 그림만 그림 뭐해? 식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뭐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면 두 가지 조건을 찾은 거야. 1. 최고차 계수의 부호. A가 무조건 0보다 커야겠죠. 즉 아래로 블록한 것만 가능해. 이렇게. 왜냐면 위로 블록해봐. 아니 무조건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함수잖아. 위로 블록하면. 그치? 그러면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무조건 있다고. 그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가 양수다. 두 번째 또 뭐야? 이렇게 둥둥 떠 있다면 근이 있어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최고차 계수의 부호와 판별식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기본이야 기본. 알겠지? 판별식과 최고차 계수의 부호가 기본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부등식이라 함은 1차인지 2차인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푼다고 이거? 똑같은 식을 보고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푼다고. 이렇게. A가 0이면 bx 더하기 c가 0보다 커야 돼. 자, 이 식이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될까? 그냥 예를 들어 b가 0이 아니야. 자, 여전히 이거 부등식이라 했다. 자, 1차 부등식이라 가정하면 이게 항상 성립할 수 있어? 1차 부등식이면 직선이지. 어떠한 직선이 다 0보다 크대 말이 돼? 절대 안 되지. 1차 함수 이 직선도 계속 위로 뻗어 나가든가 계속 밑으로도 뻗어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1차 부등식이어도 말이 안 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뭐라는 거다? b가 0이고 c가 0보다 크면 항상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a도 b도 0이고 c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하나 뽑아낼 수 있어.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은 다 고민해봐야 돼. 부등식은. 그럼 a가 0이 아니라면? 이건 a가 0이 아니면 몇 차 부등식이야? 그냥 2차 부등식이지. a가 0이 아니라면 2차 부등식을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방금 풀었던 상황을 똑같이 만나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이면 그냥 다시 요게 나오는 거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유념 두 번째가 있죠. 유념 두 번째 보면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하냐면 암기하지 말래. 계속 그려서 그리고 고민해보래. 아주 중요해. 여러분들은 계속 연습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예시랑 세 번째 예시만 할 거야. 첫 번째 예시야. 거기에 첫 번째 예시에 1번 보면 해가 없는 경우야. 예시. 해가 없는 경우. 이제 거기 뭐라 써있어 얘들아?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는 경우 하고 오른쪽 하자평 뭐라 써있니?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하래? 반대로 바꾸고 절대 부등식으로 해결하는 게 효율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줄게. 이런 거야. 1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해가 없는 거야. 이거 2차 부등식이다. 2차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a가 절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어. 자, 어떠한 2차 부등식이 그러면 자, 얘가 x축보다 큰 게 절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어가 부정형이 되게 어려워. 않지 않다. 않지 않다. 뭔 말이야? 부정 두 번 한 거잖아. 이상하지? 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않다만 가도 부정형 자체가 한국말 자체가 어렵다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긍정형이 편하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차 함수가 x축보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없다면 다 어디 있다는 거야? 다 밑에 있는 거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겠네.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 그렇죠? 이거지. 그래서 이 상황 어떻게 보냐? 얘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라는 건 크다의 반대가 그런 거야. 작다지. 근데 작거나 같다로 바꿔야 돼. 즉 반대라는 말은 여사건적 개념이라서 이거가 아닌 모든 것을 이제 반대로라고 표현한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즉 크다의 반대란 정말 그 정반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다 빼고 나머지 건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작거나 같다겠지, 그치? 자, 크다일 때 해가 없어. 그러면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해가 어떻게 돼? 해가 모든 실수로 바뀐 거지. 이제 해도 바뀌어야 돼. 즉 빼고 전부 다지. 얘도 빼고 전부 다라고 해석하잖아. 빼고 전부 다. 빼고 전부 다. 그러니까 0보다 어떠한 2차 함수가 있어. x축보다 작거나 같다의 모든 실수가 들어있대. 이게 편하지 않아? 훨씬? 이게 훨씬 생각이 편해. 아 이건 그냥 x축 밑에 다 있네 라고 하니까 그림이 바로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풀면 a가 최고차 개수가 무조건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해가 없다를 보면 해가 모든 실수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예시 세 번째. 해가 한 개인 경우. 해가 한 개인 경우는 얘들아 옆에다 써놔. 판별식은 0. 써놓으면 됩니다. 무조건 중근이야. 해가 하나면 2차 부등식의 해가 하나면 무조건 중근이야. 잘 봐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상인 게 해가 하나래. 어떠한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는 게 단 하나래. 그럼 그림이 이거 말고 가능한 게 없지. 이렇게 돼야 이거 하나 딱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D는 0. 즉 무조건 중요해. 해가 하나라는 건 부등식의 해가 하나면 무조건 X축에 접해 있어서 D는 0이야.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돼? 다만 최고차 개수는 항상 맞춰줘야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우 빡세.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할 개념. 유념 세 번째죠. 유념 세 번째. 거기에 이제 뭐가 써 있어? f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를 보면 치환해야 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되어 있어요. 여기. 자, 이거 쉬워요. 여러분들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래. 그랬을 때 f의 2x-3이 0보다 클 때의 해를 한번 구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어? 그럼 이걸로 돌아가 보자. 중간고사 때 우리가 했던 걸로 돌아가 볼까? fx는 0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 또는 4래. 그럼 여러분들한테 f 2x 마이너스 3은 0의 해를 구해봐 라고 했었어.
이거 했었어 중간고사 때 이거 그지? 어떻게 했었어? 내가 설명을 같은 F라 요 F 입장에선 마이너스 2랑 4가 들어가야 0이 나오니까 필요한 I가 이 F나 필요한 I는 똑같아 0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2x-3이 통째로 뭐가 되면 되는 거라고 그냥?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면 되죠 라고 했었어 이렇게 이거를 부등식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할 건데 요 과정이 방정식이면 좀 쉬운데 부등식이면 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과정만 추가하자는 거지 뭘 추가하냐면 f에 그러니까 요것만 추가하자 2x-3이라는 아이를 t라는 아이로 치환만 하자는 거야 요 과정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얘가 f에 t가 0이야 라는 식으로 바뀌겠죠 치환을 하면 그치?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fx가 0일 때를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랑 4야 그럼 여러분들 이 식을 만족하는 t도 역시 마이너스 2 또는 4야 근데 우리가 뭐를 t로 얘기했냐면 사실 t는 2x 빼기 3이었어 라고 요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요 치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방정식은 쉬워서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2랑 4가 되면 되잖아 라고 풀었던 거야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고려할 게 좀 많네 고려할 게 좀 많네 자 봐봐 고려할 게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치환하자 헷갈리니까 치환합시다 2x 빼기 3을 한번 t라고 치환 좀 해봅시다 그럼 식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ft가 0보다 크다 라고 바뀌어 이렇게 그렇죠? 자 얘들아 ft가 0보다 커? 그럼 t의 범위 뭐야? fx가 0보다 작을 때 이 범위야 그럼 ft가 0보다 크면 t의 범위는 뭐게? t 범위 뭐게? 다시 그러면 fx가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아 근데 범위가 모아졌어 그럼 최고작에서 양수야 무수야? 작은데 모아졌어 양수지 최고작에서 양수야 그러면 우리 똑같은 거야 fx는 ft랑 똑같아 근데 요번엔 그러면 0보다 크다를 풀 거야 그럼 이게 부등호가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그냥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t가 4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fx나 ft나 똑같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지 뭔가 여러분 혼란스럽다 다시 그럼 이렇게 가야겠다 f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대 이걸 보고 이렇게 가는 건 어때? 그러면 fx가 0보다 클 때의 해를 여러분들이 구한다 치면 부등호 방향을 싹 다 뒤집겠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뒤집겠죠 우리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마침 ft가 그러면 0보다 큰 걸 찾아봐야지 하면 x 들어가나 t 들어가나 똑같지 뭐 식 자체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쵸?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뀌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에서 의문을 갖는지 알아 그러면 t가 뭐가 돼야 돼? 이제 2x-3을 t라 한 거니까 이제 넣어야지 그래서 2x-3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x-3이 4보다 크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바로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여기서 x가 2분의 7보다 커요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한번 천천히 정리해보세요 요거는 할 얘기가 엄청 많지만 자공식은 원래 2시간 정도 해줘야 되는데 빡세.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문제를 좀 풀러가 보자 74번
대뜸 어려운 것부터 풀어요. 74번. 쫄지마. 별거 없어. 지학사. 분포고, 지학사. 분포고, 지학사.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란 mx 더하기 n. 일단 여러분들 문자 많으면 좀 힘들어하잖아. 쫄지 말고 이름 붙여. 함수에다가 자 위에 있는 2차 함수 fx라고 그럴게. 밑에 있는 1차 함수 gx라고 할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뭐죠? 표현해봐. f랑 g를 뭐 한 거야? 연립했는데 더한 거야 뺀 거야? 뺐지? 이게 핵심이야. 이건 여러분들한테 지금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더니만 0보다 작대를 요구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는 그림이 어때? 그림이 뭘 줬니? fx에서 gx를 뺀 새로운 식을 준 거니? 아니면 fx 하나, gx 하나 각각 그려줬니? 각각 그려주지 않았어? 그림에서? 그치? 그러면 이 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되지. 이 식 어떻게 표현하면 돼? 누가 더 큰 거야 그러면? fx보다는 gx가 크거나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네. 찾아봐 그럼 그림에서. 이 얘기는 누가 위에 있다는 거야? 1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니?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건 어디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그 구간 아닌가요? 그죠? 요렇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이 뭐지? 핵심은 이 문제를 내가 같이 다짜고짜 푼 건 일단 첫 번째 핵심.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질 때 있지. 그럼 항상 고민해야 돼. 1. 식을 세울 것인가? 즉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를 가지고 식을 세울 것인가? 즉 2차 함수를 정말 즉 A, B, C하고 MN을 정말 찾을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그냥 식 안 세우고 그림으로만 풀 것인가? 이 문제는 그냥 그림으로 풀고 끝내는 문제가 되겠죠. A, B, C, MN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냥 편한 거 하면 되는데 항상 이 두 가지 고민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지? 너무 쉬운 거. 79번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했던 거를 적용해 봅시다. 79번 정리돼서 친구들은 79번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식은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그럼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는 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A가 0이 아니야. 이거 지금. 그리고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즉 x축보다 다 밑에 있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다 밑에 있어. 그러니까 위로 블록하고 x축과 절대 만나지도 않아야죠. 등호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고 뭐라 한다고? A가 0보다 어떻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는 끝. 판별식만 쓰면 되겠지. 4분의 D가 즉 B 다시 즉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4A가 0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럼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에는 판별식을 쓰면 다 1차식이거나 x 뭐 숫자만 나왔는데 이제는 판별식 쓰면 다 부등식 나올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 습관처럼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 연산은 바로바로 돼야 돼. 알겠지? 그렇다면 우리 아까 연습했잖아. 최고차 개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플러스인데 작으면 범위가 모아져 벌려져? 모아지죠. 그렇지 않아요. 뭐지? 자, 아니 아래로 블록하잖아. x축이고 작잖아. 그럼 여기일 거 아니야? 당연히 모아지죠. 그래서 모아지는데 이때 필요한 구간의 시작과 끝의 숫자는 근이죠. 근. 그래서 머릿속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a랑 a 더하기 4.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0이니까 정답은 여기서 마이너스 4보단 크고 0보단 작다. 즉 이제 2차 부등식의 연산이 여러분들이 빨리 하려면 뭘 하면 되냐? 부등식을 딱 보면 일단 방정식으로 받아들여요. 근을 빨리 찾아. 보자마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0이야. 그리고 나서 양수에 작다면 모아지고 양수에 크다면 벌려지는 거. 그쵸? 그렇게 풀면 돼. 바로. 근데 처음에 저 아직 그거 잘 안 돼요. 저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되는 편이에요. 하면 계속 그려. 이거 그려 이렇게. 그리고 x축 그려. 그리고 원하는 구간 색칠해. 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네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아. 처음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많이 풀다 보면. 그래서 정답은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정수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3이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81번. 이건 앞에 개념에서 내가 안 하고 넘어온 건데 81번 한번 해볼까? 같이 풀 거야. 같이 풀 거야. 자, 이 문제는 잘 해석해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x값의 범위를 엄청 좁게 제한해 주지 않아? 방금 자,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나랑 지금까지 했던 많은 케이스 분류는 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해가 아예 없거나 해가 단 하나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되게 독특하게 구간을 정해줬다. 4부터 5일 때만 보래. 여기서만 주어진 2차 부등식이 성립하래 얘들아. 이게 이 범위에서만 얘가 성립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중간고사 때 얘기했었는데 판별식은 어떨 때만 쓰는 거야? 얘는 어떨 때만 쓰는 거야? 모든 실수일 때만 쓰는 거야. 범위가 제한되면 의미가 없어요. 즉 이건 그러면 범위가 제한됐을 때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려야 돼. 무조건. 방법 없습니다. 그럼 얘 좀 그려보자. 그려보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 대칭축이 2구 지금 어쨌든 이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다니까 이 구간에서 이걸 만족시켜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4하고 5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어디 있지?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대강 4가 뭐 여기 있다라고 하고 5가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강 이런 느낌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무조건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4하고 5는 어딜 절대 넘을 수 없어. 교점
여길 절대 넘을 수 없지. 그치? 여길 절대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넘어가면 0보다 클 텐데 2차 부등식이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풀까? 그래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 그 다음 어떻게 풀까? 그래서 핵심이야. 그래. 5가 절대 여기를 넘지 않으면 돼를 식으로 표현해야 돼 여러분. 5가 절대 여기를 못 넘어. 근데 우리 이거 근 알아몰라 지금. 모르잖아. 그럼 근의 공식으로 풀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뭘 하냐? 이 식에다가 그럼 x는 5를 대입하면 부호가 뭐가 나와야 돼? 이 2차 부등식에 5가 들어갔어. 그럼 부호가 항상 여기를 못 넘으면 항상 뭐가 돼야 돼?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자, 등호 붙었어. 등호 붙었어. 같아도 되죠?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5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25 빼기 20 마이너스 3k 더하기 4가 됐을 때 얘가 0보다 그냥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9가 3k보다 작거나 3k 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워요 얘는. 그래서 하나 보여준 거야. 딱 두 개만 하고 끝낼게.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딱 두 개만 하고 끝낼게. 두 개만. 83번. 근데 다 했던 거야. 이제 쉬워. 정리만 하면 돼. 실제 문제로 정리만 한번 해볼 거야. 자, 83번. 아까 했던 걸 실제로 한번 문제에 적용만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대. 이거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우리? 해가 아예 없다를 보면 이 사건처럼 생각해서 빼고 전부다 빼고 전부다 라고 했는데 즉 이 식을 어떻게 바꾼다고? 해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우린 부정형이 힘들어서 긍정형으로 바꾼다고. 빼고 전부다 빼고 전부다. 즉 0보다 크다를 빼고 전부다면 작거나 같다. 그리고 해가 없다를 빼고 전부다. 그러면 해가 실수 전체다. 요렇게 해석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랬죠. 빼고 전부다 빼고 전부다. 그렇죠? 그러면 얘 지금 대놓고 위로 블록하네. x축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위로 블록하니까 그림이 이거 아니면 이거네. 둘 중 하나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상황을 보고 또 뭘 꺼내? 당연히 판 별식을 꺼내서 근이 중근이거나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중근이거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풀면 정답. 정답. 라스트 85번. 아까 했던 거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다를 만족하는 해가 x는 2라는 건 해가 몇 개라는 거야? 단 한 개. 단 한 개면 뭐가 떠올라? d가 0이다. 중근이다가 떠오르는 거야. d가 0이다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x축 딱 그려. x축보다 크거나 같다가 단 하나야. 근데 여기는 없는 거야 지금 그림이. 그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그림 이거지 이거지, 그치? 그러면 최고차 개수 부호 뭐야? 0보다 작다,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기억 참. 그리고 판별식은 무조건 뭐라고? 0. 그러니까 니은 참. 자, 이거 그러면 얘들아, 요 좌표가 뭐야? 요때 요 꼭지점의 x 좌표가 뭐야? 2지. 그럼 문제에서 디귿이 의미하는 건 뭘까? 디귿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의 부호를 원해. 뭘까? x에다가 뭐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예쁘게 나와? 1이지.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1이면 여기겠네? 그럼 당연히 음수지. 무조건 음수겠네. 그쵸?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음수지. 이건 x가 1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끝이고 숙제는
내가 숙제 그 숙제는 1차 부등식부터 오늘 수업한 2차 부등식에 1차 부등식부터 2차 부등식까지 제 59쪽까지네 까지 홀수번만 숙제는 홀수번만 하겠습니다. 홀수번만 즉 나랑 수업 때 풀었던 문제는